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1%, 코스닥은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에 수급이 엄청 좋았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9천억 가까운 큰 돈을 들고 들어와서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 지수는 다시 3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많은 업종을 이렇게 순매수를 하며 큰 돈을 들고 들어왔는데 저렇게 돈을 들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 한국 시장이 뭔가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번에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이 보셔가지고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이 일단 개정이 됐는데 그 후속 조치를 또 통해서 자사주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뭐 소각한다든가 소각하는 거, 또 배임제를 완화하는 거, 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또 배당 소득을 갖다가 분리과세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주식 시장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될런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지난번에 이렇게 매입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삼성전자 그 수급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매입한다는 어떤 이사회를 열었고 12월 달 그 이후부터 이렇게 실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또 기탁에서 자사주를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반응이 심심찮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보면은 자사주를 기탁해서 여전히 지금 막 사고 있는데 주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대법원에서 일단 좀 삼성전자에 유리한 그런 오너 관련 리스크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는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사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매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성과가 좋으면 자사주를 갖다가 임원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주가 반응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외국인들이 더 열심히 사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보유입니다. 주식도 보유, 현금도 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일정의 또 현금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해서 또 투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뭐 그동안 오랜 기간 돈을 좀 모아놨었는데 적금을 좀 깨는 분들도 얼마 만기가 돼서 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서는 어떤 거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느냐? 없는 것 같아도 여기 보면 최근에 브레이크 걸리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그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브레이크 딱 걸리는 지점이 딱 있다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딱 걸린 지점.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여기 종목들입니다.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적당한 시점 여기서 이제 총을 쏘는 요게 이제 순환 매매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걸 좀 보니까는요. 일단은 FNF 홀딩스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뭐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늘려보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그리고 LG화학도 이게 버스커 홀딩스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사전지 관련해서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자꾸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해서 생산을 갖다가 좀 추린이 많이 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접어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여기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상승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상승 여력이 크니 작년에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색 개수가 벌써 지금 소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가는 과정에 우리가 뭐 수익 매매 있으면은 짧게 한번 들어가 볼 만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어떤 관점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2차 전지 사람들이 여기 다이아몬드 찍혔을 때가 미쳐 설칠 때입니다. 저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쳐 설 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무렵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뭐 저희 장모님 모시고 그 국밥집에 돼지국밥집에 국밥을 갖다가 먹으러 갔는데 우리 테이블 옆에 계시던 분들이 그 빚을 엄청 몇 억을 남자는 뭐 사나이는 몇 억을 땡겨야지 하면서 몇 억을 땡겨가지고 빚내서 2차 전지 이 종목이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투자해서 앞으로 더 큰 수익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다 이야기한 거 들었어요. 그때가 요 무렵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폐가망신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옆에서 면전에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참 아마 그 부분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탐욕을 즐기고요. 개뿔도 모르면서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개뿔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실컷 돈 빚내서 땡겨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이 미치겠나 싶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그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유행을 바라지 말고 정석대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투자하려고 하면 지금 한번 손대 봐야 되겠죠. 대한유화도 지금 최근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느낌상 이제 돈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들어오면 내가 뭐 한번 쏴봐야지 어느 놈이 들어오는가.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수급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막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켜볼 수가 있죠. 대한유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 뭐 돈 들고 들어왔었는데 그때 사정이 예치 않아서 실패했구나. 이번에 들어오는데 그때보다는 돈을 좀 더 들고 들어와야 되겠지. 누가 들어오는지 또 이 기업에 왜 돈을 갖다가 투입하는지 그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고 그럼 이번에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이 대한유화는 앞서 본 뭐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좀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볼 수가 있고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할 때 적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계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하는 겁니다. 수원은 뭐예요? 들고 가는 거죠. 지난번에 수익매매 들어와서 언제 팔아먹을까 계획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한번 해먹었고 지난번에 좀 깁니다만 이렇게 또 해먹었죠. 지금 주선은 돌아가지고 가고 있고 진행 중이다 입니까? 이거는 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순환매매 관점에서 접근했던 수익매매 관점에서 접근했던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두면 계속 이제 먹을 수가 있겠죠. 현대제철이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이때 준비 다 했잖아요. 돈이 들어온 거 우리가 목격을 다 했었고 이 기간 안에 뭐 충분히 수익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순환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럼 요거 이제 지켜보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현대제철이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현대제철이 할 때가 아닙니다. 현대제철이는 언제부터 현대제철이라고 해야 되냐면 요거 있죠. 현대제철이는 적어도 요때부터는 여기 왜 돈 들어오지 이렇게 앞서 본 대한유화처럼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고 실제 때 되면 돈 들어왔네?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넣었을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가 무엇 때문에 돌려 세웠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적당한 시점에 총을 한방 땡기게 되는 거. 이때 사실은 현대제철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미 공부 끝났기 때문에 끝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에는 지켜보는 거고 그럼 공부 어떤 거 해야 되느냐. 수원도 예전에 공부했었어야 되는 거고 대한유화는 지금부터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이때부터 공부 시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부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판단할 때 상승 여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중국에서 그런다니까 한번 조금 들고 들어가 볼까? 이런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LG화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도
공부는 언제? 왜 돈 들어오지? 요때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브레이크 걸리면 요때 집중적으로 LG 화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게 끝났었어야 됩니다. 상승력은 크지 않지만 한번 땡겨봐야지.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LG화학은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적기 낙하 있는 거고, 그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FNF 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종목들이 이런 공부를 언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냐? 여기 들어올 때, 요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안 하는 겁니다. 이때는 안 하는 거라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오면 또 여기서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공부하는 것 같아도 매번 전부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 할 만한 걸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여튼 뭐 우리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상법 개정을 갖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뭐 개정을 하고 있고 법을 바꾸고 있고 후속 조치를 통해서 자꾸 주식 시장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정말로 이 분위기가 이 부동산에 우리가 너무 국민들의 돈이 많이 매몰이 되어서 이 부동산 쪽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을 한번 빼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다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뭐 좀 챙겨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또 오전에 잠시 숙제 하나 내드렸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 쉽습니다. 이번 뭐 여름에 휴가 가는데 여기서 뭐 강릉으로 간다, 뭐 부산으로 간다, 뭐 대구로 간다, 제주도로 간다, 해외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해진 대로 어떻게 하면 갈 건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그 목적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목적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연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하면 그냥 부자라는 게 그냥 별도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다릅니다. 그 부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부자가 된단 말입니까? 뭐 만수르 같은 정도 수준의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가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워런 버핏 같은 수준의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의 부자가 되고 싶냐 이 말이죠. 아니면 뭐 나는 뭐 한 달에 매월 한 뭐 100만 원 정도, 나는 죽을 때까지, 뭐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뭐 100만 원 정도 뭐 매달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한 1억 정도는 아플 때 써야지 해서 별도로 뭐 떼난 게 있다든가, 없다면은 뭐 1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는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내가 좀 넣어놨다든가, 이런 목표. 그러면은 어떤 내가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출발점 여기라 그러면은 뭐 도달하기 쉬운 게 있고 도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해봐야지. 그래서 한 30년 정도 내 나이를 봤을 때 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년 동안 매달 300만 원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서 까먹으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배당을 통해서 그 정도 뭐 넣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월세를 통해서 현금에 넣어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자를 통해서 넣어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방법은 많겠죠. 그래서 일부는 뭐 직접 내가 쓰는 거고, 일부는 배당이나 다른 걸 통해서 연금을 통해서 조달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부자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부자의 기준에 따라, 이거는 지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고,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받았는데 뭐 그 정도 사니까 뭐 행복하더라. 그러면은 뭐 나도 죽을 때까지 500만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만수르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전기세가 뭐 한 달에 10억 나오는데 뭐 500만 원가 살 수 있겠습니까? 개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건 택도 없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목표가 어느 정도 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아주 적은 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몇십 년째 사는 사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의 어떤 경제적 자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분이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목표로 했던 게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목표를 못 가졌습니다. 근데 애들이 혹시나 학교 가서 쪽팔림을 당할까봐 그런 목표를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경제적 자유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고 꿈을 가진 분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맨날 일어나면 출근하는 게 동사무소로 출근해서 오늘은 뭐가 좀 받을 게 없나라고 하다못해 휴지라도 뭐라도 챙겨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근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래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동사무소 주는 뭐 살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구호단체에서 주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표가 아주 간단하면은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좀 바람직하진 않죠. 사람들이 어려운 분 도와줄 때는 누구나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예요, 세금 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나도 국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벗어나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그게 원래 정상인데, 한번 받아보니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받아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목표가 작으면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어떤 사람 2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는 가능하면은 검소할 경우 가장 간단하게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게 되면은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부자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부자가 되었을 때 일시적인 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인 부자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가지고 뭐 30년 정도 매월 500만 원씩 뭐 쓸 돈을 갖다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근데 그 뭐 적어도 30년 정도는 그런 부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한 5년 정도만 유지하고, 그러니까 복권 당첨돼서 뭐 다 써버리고 거지되는 애들 있다 아닙니까? 그 부자가 되어서 돈 쓰는 걸 갖다가 취미로 삼게 되면은 그 부자를 갖다 오래 또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쓸 가능성이 있을 때가 어떤 좋은 겁니다. 내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밖에 나가면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뭐 차가 있으면, 근데 실제 500만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씨, 내 마음만 모으면 얼마든지 내가 7, 8천만 원짜리 제가 하나 뽑아버린다, 이런 마음이, 내 지금 비록 똥차 타고 다니지만 마음이 좀 여유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걸 뿐입니다. 근데 실제 내가 1억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제네시스 한 G80 정도 세금 내서 한 8, 9천에 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1억이 사라지고 제네시스가 남아있고, 그때부터 감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머지 돈은 기름이라든지 너타면 1,000만 원 사라지겠죠. 1억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돈 범위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겁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게 진짜 부자인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리바 끌고 다니지만은 더 좋은 신발이나 옷이나 뭔가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면 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행복한 거라니까는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번도 부자가 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1억 있으면 1억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5천 있으면 5천 쓰고 10억 있으면 10억을 써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써버리죠.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없을 거잖아. 다시 가난으로 접어다. 그러니까 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거 이루기는 합니다만은 이루고 난 다음에 오래 유지를 못하고 곧바로 또 가난으로 곧 접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된다는 게 막연하게 어떤 부자 생각하면은 택도 없어요. 너무 그 어떤 오르지 못하려면 만수르가 지가 날 때부터 만수르니까 만수르지. 안 그렇습니까? 지가 아랍에 태어났으니까 만수르라고. 지가 다른 데 태어나봐라. 그게 어디고 이슬람 같은 데 태어나서 봐요. 쥐고 무슨 만수르를 하냐고. 테러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안 그래요? 부모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좀 거지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한 10억만 써봐요. 10억 한도 내서 살아봐야지. 그 10억 한도 내서 쓰고 진짜 서민들은 이래 사는구나.
쥐가 생각하는 서민은 하루에 10억 정도밖에 못 쓰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그래서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이 부를 유지해야지. 그건 지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억만 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그 지점이 무엇이고 그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 좀 해둬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이 막연하게 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택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갔다 하더라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순간 점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